안녕하세요. 한조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하냐면, 그, 진술충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뭐, 지장간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십성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진술충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네, 해볼까, 네, 해요. 묘고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서두에 기승전결의 기는 하지 말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술충미를 설명하려면 삼합을 가져와야 돼요. 네. 해, 묘, 미. 목국의 삼합이죠. 목국. 그래서 이 목국은 이제 이러한 순행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요. 요 전에 술토를 한번 보면은 지장간에 신, 정, 무로 돼 있죠. 태, 무, 갑, 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정화가 한 저번 지난 봄에 목의 어떤 일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봄에 자기의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여름에 그 기운의 어떤 열매의 기운을 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결실을 맺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앞두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이제 에너지의 응집이라고 할까요? 네, 에너지의 응집이 임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갑목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천간합에서 뭐라 그러냐? 정, 임, 합이라고 하죠. 목이라고 해요. 정화가 임수와 만나면 목이 된다. 갑목의 씨앗이 되고 갑목의 씨앗이 임, 개, 신의 과정을 거쳐서 묘월에 꽃을 피우고 이제 미월에 왔을 때 매듭을 친다, 묻힌다, 묘고지로서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임계신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가만 제가 물론 이걸 지장간 원리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인신사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간목이라는 기운은 임수, 개수, 이 수기운과 함께함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요 어떤 인간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삶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간목이 이렇게 생주해주는 자기를 살려주는 기운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수와 개수를 간목을 살려주는 이 기운과 함께 가서 묘월에 꽃을 피우고 미월에 와서는 요 간목을 안정적으로 생주해주는 개수. 임수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생주해주던 개수가 되어서 이때에 이제 묘지에 묻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간목은 왜 묻히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개수가 어머니나 이제 부모로서의 묻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간목이 묘지에 묻히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가을 이제 요 해월의 가을을 향해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자기 이제 두 번째 생명의 씨앗이죠. 자기 자식을 이제 뭐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해월을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개수를 묻고 난 이후에 이제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충미에 대해서 변화를 겪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간목 자체가 이렇게 미월이 왔을 때 확연하게 변화를 겪는다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묘월의 간목은 변화를 겪는다. 죽는다라는 건 이제 개수의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간목은 변화를 겪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
술, 축, 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미토가, 자, 미토의 본질적인 12지신에 있어서 미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토의 쓰임은 무엇냐, 존재의 본질은 무엇냐면, 첫 번째가 목 기운을 저장한다.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 기운을 저장한다. 목 기운을 저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오미에서도 방압의 계절이, 이제 초열한 계절이 왔을 때, 목 기운을 통해서 화기운을 더 생겨줄 수 있도록, 화기운이 더 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위토의 입장에서는 목기운이라고 하면 뭘까요? 묘목이 되겠죠? 네, 을목. 이렇게 되겠네요. 이 기운이 발산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천간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묘목보다, 네, 을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기운이 왔을 때 힘을 보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기운을 생조한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런 목적성을 가지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토의 목적성이면서 미토가 목기운을 수렴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장간을 볼 때 이것은 을목에 해당하겠고요. 이것은 정화에 해당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토의 지장간을 정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합으로서 이제 앞에 있는 계절을 생조해주고 그걸 위해서 미리 목기운을 안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목기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간목으로서 저장을 하고요. 간목을 생조해주는 개수로서 이 목기운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미월이 되면은 간목과 개수를 입묘시키고 입묘시킨 간목과 개수를 통해서 이제 계절이 도래했을 때 목기운을 저장해서 목기운으로서 화기운으로서 그 쓰임을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수는 사실 뭐 묘지에 묻힌다고 하더라도 요 간목의 기운, 즉 목의 기운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목기운을 말하기 위해서는 요 진토도 같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진토의 쓰임은 또 뭐냐? 이거랑 비슷해요. 진토는 수기운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목기운을 생조한다. 그런 글씨 못 쓰네요. 그죠? 수기운을 저장하고 목기운을 생조하는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기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수죠. 임수를 저장하고 묘지에 묻고 임수와 이제 생조 관계에 있는 신금. 신금을 둘이 이제 묘지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묘지에 묻고 신금과 임수를 묘지에 묻고 수기운과 목기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원국이나 이렇게 사주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뭐 하나 해볼까요? 경술이라고 해볼게요. 경술이에요. 경술인데 여기가 이제 병화다. 설명 안, 술토는 설명 안 드렸잖아요. 술토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병화다, 여기가. 병화예요.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을목이다. 한글로 써야 되겠죠? 을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올해가 갑진일이다. 올해가 갑진일이잖아요. 네. 갑진일이 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 공부하실 때 뭐라고 알고 있냐면, 진토가 오면은 술토가 열린다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진토를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술토가 온다. 술토가 온다. 자,
진토가 아니고 이제 과거에 술토가 왔어요. 그럼 술토가 왔을 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술토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술과 관계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국 자체는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진이 여기가 진이다, 진술충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술충을 하고 있는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국 자체로 있다가 외부에 어떤 변화가 되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술토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술토가 이제 인호술 삼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와 이 병화를 생주해주는 을목, 음, 을목이 임묘가 돼요. 임묘가. 그러면 술토는 이제 이 병화와 을목을 빨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술로 세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 병화와 일목이 요 안에 입묘가 됩니다. 입고가 된다고 해도 되겠네요. 요 안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뭐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에 해당을 한다. 아니면 부모가 병이 아니고 뭐 을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부모한테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도 보고요. 자, 그래서 요 술토가 세운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병화와 을목과 술토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맛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병화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으로. 병화가 천간이든 지지든 관계없어요. 지지에 병화가 들어있는 게 사화가 되겠죠? 사화든 뭐든 이렇게 화기운이 들어있게 되면은 보통 요 사화나 병화가 왔을 때도 입묘가 됩니다. 요 술토에. 세운으로 들어와도 이것들이 세운으로 들어와도 얘들이 다 같이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을목이 들어와도 다 술토에 입고가 됩니다. 입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술토가 진토를 만나야만 열리고 그래서 입고가 되고 뭐 저장했던 기운을 끌어다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술토만 와도 병화만 와도 을목만 와도 계속 입묘가 돼요. 입묘 고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이제 사주를 감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진토가 와야만 술토가 개고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겠지만 사실 제가 명리학을 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감명을 하다 보니까 다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술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병화나 을목이 저마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술토가 지지에 있어 버리면 얘네들이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주에서 해석을 할 때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애매한 내용들이라기보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미토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미토다. 그러면 요 경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토를 해서 토 자체로 들어있던 기운을 생각하지 마시고 토보다 얘네들이 삼합에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진토는 수기운을 대표하고 술토는 화기운을 대표하겠죠. 미토는 목기운을 대표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좀 복잡한 얘기인데 경금 입장에서는 요 목기운이 재성이거든요. 재물이에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재물인데 요 재물이다 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요 땅에 묻어있는 재물에 관해서 있어서만큼은 마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미월에 해당하는 목기운들 있잖아요. 뭐 인목이든 개수, 자수죠. 자수고 천간에서는 뭐가 있죠? 인목이 간목이 되고 자수가 개수가 되겠죠. 이런 기운들이 매년 들어올 때마다 다 여기에 입고 입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갑이나 개, 인이나 자로서 어떤 세운으로 들어왔을 때 경금이 받아들이는 건 사실 없거든요. 경금이 얘네들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금이 얘네들한테 운에 들어왔을 때도 혜택을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 미토를 목의 의미로서 경금이 재성의 의미로서 통제한다는 말을 할까요? 통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운에서도 오는 것들은 다 미토에 저장이 되고, 경금은 얘네들의 어떠한 운에 관계없이 자기가 빼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는 게 미토가 되는 거죠. 좀 말이 어려웠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는 언제 한번 이제 사주를 두고 해석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경금이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재성으로서 토가 경금이 재성으로서 통제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사실 세운의 영향을 이제 재성으로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경금한테. 경금이 어떤 세운으로서의 어떤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얘네들은 항상 늘 들어올 때마다, 미토도 포함이고요. 들어올 때마다 임묘, 입고가 돼요. 근데 이거를 언제 활용하냐? 얘가 언제든지 자기가 빼먹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 축토가 와서 충을 해버린다. 축토가 와서 충을 해버린다 그러면 자주 빼먹던 것들이 파괴가 될 수 있죠. 음.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너무 많이 가는 이야기여가지고, 이건 제가 언제 한번 크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만 잡을 거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뭐 술토, 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술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술토에 관해서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것들이 세운에 들어오면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입고 입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술토가 언제 열리냐? 진토가 올 때 열려요. 진토가 오면 그때 열립니다. 그러면 술토에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용신이다. 술토가 우리가 화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화에 관한 것들이 용신이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화에 관한 것들이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술토 자체는 모든 것들 다 임묘시켜요. 다 안에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필요하게 되면 일간이 창고에 저장된 의미로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성의 경우에는 확연히 일간이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뭐 인성이나 관성 이런 것들은 참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재밌다고 할까요? 좀 이제 명략하다 보면 쓰기는 어렵지만 재성은 뭐 어려울 때 뽑아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냐. 돈이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돈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재성을 토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토로 가지는 게 아니고, 미토가 가지는 토가 아니라, 미토가 가지는 궁극적인 기운이 목이잖아요. 예, 이 목을 재성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마르지 않는 재물을 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뭐 돈이 어려울 때마다 빼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운들 같은 경우는 빼다 쓴다기보다 좀 귀인을 만난다고 할까요? 인성이나 관성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말이 복잡하긴 한데, 참 사주라는 게 참 해석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일단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 진토예요. 진토. 진토는 임수와 신금. 신금을 임묘시키죠. 임묘시키고, 을목과 개수를 이제 활용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창고로서 빼다 쓴다 이 말이죠. 술토는 병화죠. 병화와 을목. 되겠네요. 병화 을목이 임묘가 되고요. 신금과 정화가 빼다 쓰는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축토는 금국이죠. 경금과 경금을 생조해주는 정화. 그러니까 정화와 얘네들이 극관계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지정관을 올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현상에 있어서는 정화가 경금을 생조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경금과 정화가 이렇게 생조 관계로서 임묘가 되는 거고요. 또 활용하는 기운으로는 개수와 신금이죠. 신금의 기운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축이 금의 삼합이기 때문에 금기운으로서 활용이 가장 크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토는 목이죠. 목이니까 간목을 생주해주는 개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수가 되고, 이거는 정화와 을목으로서 가져다 쓴다, 기운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묘되는 건 이게 천간의 기운만 썼지만은, 지지도 해당해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뭐죠? 해수죠. 네, 해수가 되고, 신금은 유금이 되고, 사화가 되고요. 을목은 묘목이 되겠죠. 그죠? 얘는 경금은 신금이 되고, 정화는 오화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간목은 인목이 되고, 인목이 되고, 개수는 자수가 되겠죠. 그 토가 없잖아요. 토가 이렇게 요 술토인 요게 안에 또 무토가 되고요. 축토 안에 기토. 요렇게 인묘가 된다고 봐요.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묘되는 기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간이다.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일간이다. 일간이 인묘가 되는 게 가장 크게 변화를 겪고요. 진술충무 중에 크게 변화를 겪는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진토다. 진토가 들어온다. 그러면 진토가 이제 이렇게 임수일간이나 일간들 가진 분들한테는 큰 변화가 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임수가 여기가 아니고 뭐 여기에 있다, 뭐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 임수가 뭐 재성이나 관성, 비식, 재, 관인의 그 어느 것에 속해 있다면은 그거에 속한 내용들이 임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성이라면 재성이 임묘가 되는 거고, 관성이라면 관성이 임묘가 된다. 임묘가 된다는 건 뭐냐? 활용이 안 된다. 이 일간으로서 어떤 관성이 들어오면은 관성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관성이 임묘되는 진토가 있어 버린다. 그럼 그 해 진토가 그 관성을 빨아들여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관운이 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해에 본질적으로 이제 운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언제 터지냐? 그러면 이 진토를 충하는 술토가 들어올 때 안에 저장돼 있던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관성이 용신이다. 그럼 더 좋은,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뭐, 그게 아니 기진구신이다.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말씀 안 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개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뭐, 다음에 하고,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웬만하면 올인을 하고 싶거든요. 올인을 하고 싶은데, 제가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여기 오면은 저녁이 아니고 아침 11시가 되거든요. 뭐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11시예요. 그래서 11시에 와가지고, 뭐 또 예약 손님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 밥 먹고 또 예약 손님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존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그 일본에 갔다 온 거를 이제 올릴 거예요. 네. 도대체 언제 올리냐. 그래서 제가 다 편집을 해놓고 봤더니 도저히 이거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일본을 갔으면 일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나오고 저만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도대체 무슨
무슨 생각으로 저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저는 이게 일본 풍경을 담긴 담았거든요. 근데 막 흔들리고, 그리고 초상권 뭐 이런 거 있을까봐 저만 찍었어요, 저만.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갔다 온 내용이긴 한데, 많이 지루하다. 재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풍경이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신 분이면 사실 제 영상을 보는 건 의미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일본에 갔다 온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 그러면 좀 들을 만은 할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다 하고 보니까 올리고 싶진 않은데, 너무 못 나와서, 못생겨서, 저도 제가 못생긴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나와서 안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올린다고 지금 6개월째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긴 올리는데, 좀 보다가 재미없으면 안 봐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